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벌써 8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1 년이 한 3분의 2가 벌써 지났나 생각하니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마지막 무더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제 입추가 지났으니까 또 다가올 선선한 날씨 9 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갖고 있고 '아 노안 저거 참 나도 불편한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누진 안경이라고 해서 멀리는 이제 원거리를 보고 이 아래쪽 렌즈 아래쪽은 가까운 데 보는 그런 누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노안 안약부터 해서 제가 이 노안 안약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 좀 신경안과 여러 가지 환자분들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노안은 제가 다루고 있는 신경안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안과학회에서도 신경안과의 한 부안에 이렇게 분야에 노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노안인데 안경 받으러 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안과에 저한테 올 때는 "선생님 뭔진 모르겠는데 머리가 아파요. 책만 보면은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증상을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감별하는 자체가 저희 신경안과 의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눈이 나이가 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요 수정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요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이 말랑말랑한 원래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성을 잃게 되는 과정들이 노안의 과정, 노화의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이 노안이라는 것이 어떤 증상이고 또 개인차가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노안의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안약으로 노안을 교정하는 시대, 다양한 노안 안약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신경안과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눈부심 또한 빛번짐 또 단한복시 이런 걸로 고생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이 안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안이란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는 이 눈은 카메라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렌즈는 이 눈에 있는 수정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옛날 카메라는 필름 자체는 요 카메라에 이제 망막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요 망막에 맺히는 그런 정확한 카메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안이라는 것은 카메라의 줌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잘 보이는데 우리가 가까운 카메라로 접사를 찍을 때는 줌을 이렇게 조절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줌 렌즈 망가져 가지고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책을 멀리 띄어다보면은 겨우겨우 초점이 맞춰지는 어떤 그런 증상들 아마 나이가 40대 중반 이후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눈에서는 요 수정체가 카메라의 그 줌 렌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멀리 봤다가 가까운 데를 보면은 초점이 뒤에 있는 초점을 앞으로 당겨서 이 카메라 렌즈 카메라의 이제 필름에 해당되는 요 망막에 빛을 맺히게 해야 되는데요. 이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절력이 없어지고 탄성을 잃게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얇아진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 물체가 가까이 올 때 초점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앞으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제 막 눈을 힘을 줘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글씨가 뿌연히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으로 안과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좀 책 볼 때 불편하다. 책 볼 때 안 보인다.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은 멀리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볼 때 이 스위칭이 안 된다. 마치 카메라 줌 렌즈가 있는데 이게 쫙 돌아가면서 빨리 늘어났다 짧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줄여보니까 환자분들께서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볼 때 뭔가 어지럽고 이게 스위칭이 빨리 안 되고 초점이 잘 안 맞고 늦게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위칭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선생님 노안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 제가 이렇게 눈이 나이가 먹었나요? 눈이 늙었나요?" 하시는데 실제로 이 노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은 뭐 나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눈이 나빠져 가지고 뭐 안 보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로지 멀리는 괜찮은데 가까이만 안 보인다는 게 노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눈의 기능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노안이라는 것은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먹거나 눈 운동을 해서 이게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안약이나 안경 아니면 수술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수정체가 원래 자유롭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경화, 조절력이 약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초점 맞추는 힘 자체가 약해져서 가까운 것이 불편한 것들이 바로 노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근거리 흐릿함, 초점 전환 느려짐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40대 중반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봤을 때 자꾸 머리 아프다고 오세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보거나 서류 작업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머리 아프고 두통이 있는데 혹시 눈 문제 아닐까 이렇게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노안인 걸 모르지만은 증상을 통해서 몸을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 이 노안이 있으면은 가까운 글씨가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밝은 조명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명이 좀만 어두워져도 눈이 일해야 될 게 두 배로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글씨도 흐려서 보기 힘든데 빛까지 조명까지 어려워지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그만큼 더 읽기 힘들어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노안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보면은 제가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눈이고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필름 역할 망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정체인데요. 이게 자유롭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해야 되는데 이 수정체는 점점 이 두꺼워졌다 얇았다는 게 조절력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커브가 있는데 10대가 지나가면은 조절력은 급속도로 약해지는데요. 조절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가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 보는 거리가 33cm이기 때문에 한 3디옵터 조절력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디옵터 미만의 조절력으로 떨어지는 순간 보통 40대 중반이죠. 이때부터 드디어 노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절력이라는 것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떨어지던 것들이 내가 40대 중반 3디옵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부터 드디어 내가 불편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마다 다 노안을 느끼는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느끼고 더 힘들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이제 굴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굴절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근시다, 뭐 정시다, 원시 이게 바로 굴절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라는 거는 이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는데 그 망막보다 빛이 더 뒤쪽에 맺히는 거 우리가 원시라고 하고요. 정시는 좋은 겁니다. 딱 카메라 필름에 빛이 맺혀가지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 정시. 그다음에 근시는 눈이 앞뒤로 긴 거죠. 눈이 앞뒤로 길어서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거 우리가 근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는 보통 우리가 볼록 렌즈를 껴가지고 초점을 앞으로 당겨주면서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근시 같은 경우 거꾸로 이제 오목 렌즈를 껴서 빛을 뒤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굴절 이상의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시가 있는 경우 어차피 초점 자체가 망막보다 앞에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 볼 때 좀만 책을 당기면 가까우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안을 덜 느끼게 되고요. 이 원시가 있는 분들은 가뜩이나 이 초점이 망막보다 뒤에 있는데 이 노안 때문에 굴절력이 더 떨어지면서 이게 더 안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시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노안 증상을 빨리 느끼고 더 심하게 느끼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환자분들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젊었을 때 라식 나세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시인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봤을 때도 이 노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원인 자체가 젊었을 때 했던 그런 굴절 수술도 노안을 더 빨리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동공 크기가 있는데요. 동공 크기가 작은 경우일수록 노안 증상을 덜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카메라도 가까운 사진을 찍을 때 접사라고 해서 조리개를 좁히거든요. 그래서 조리개가 이 동공이 작아지고 조리개가 작아지면은 뎁스 오브 포커스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더 잘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인상을 쓰고 눈을 야무치게 뜨면은 잘 보이는 것처럼 동공이 작아지는 분들이 좀 더 가까운 게 선명하게 보이고 동공이 거꾸로 넓은 분들이 더 가까운 게 좀 덜 보이고 그런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공 자체가 내가 원래부터 좀 크다 이런 분들은 노안 증상을 좀 더 빨리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인데요. 동공이 작으면은 빛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오니까 더 초점이 선명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도 독서 아니면 뭐 사무직 그래서 가까운 데서 컴퓨터 보고 책 볼 일이 많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눈이 그만큼 가까운 거 볼 때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눈 피로도 느끼고 그만큼 또 조절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노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시는 것보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보다 가까운 데서 더 일을 많이 하시고 책 보시는 분들이 노안을 빨리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는 우리의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백내장 초기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갑자기 가까운 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은 요 카메라 수정체, 렌즈를 역할하는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게 바로 이제 노화의 한 과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수정체가 가까운 데가 백내장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두꺼워지면은요. 빛이 이렇게 꺾이던 게 갑자기 확 꺾이게 됩니다. 이 백내장 때문에. 그러면은 이 멀리 있던 초점이 갑자기 앞으로 딱 당기면서 이 가까운 게 안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잘 보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원시였던 분들이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막 고생하시다가 어느 순간 가까운 잘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도 백내장 초기가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안과에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백내장이 점차 진행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노화가 다 오면은 그나마 보이던 가까운 것도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안 자체가 있었는데 환자분들이 갑자기 잘 보인다. 백내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시였던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야, 나는 노안이 안 온 것 같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노안은 누구나 다 오지만은 저도 근시인데요. 근시였던 분들은 가까운 거 볼 때 실제 안경을 벗거나 아니면은 안경을 밑으로 좀 내렸으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안경을 밑으로 내리면 잘 보인다 했던 분들은 바로 이제 노안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한 3도 정도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걸 벗어버리고 좀만 가까이 보면 잘 보이기 때문에 노안을 덜 느낄 수 있고 내가 아직 노안이 없다 느낄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서 느끼는 거고요. 또 백내장이 오는 경우 아까 저희가 재밌게도 그걸 세컨 사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가까운 게 갑자기 보이는 그런 세컨 사이트를 얻는 경우도 내가 백내장이 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안은 왜 수술로 완치될 수 없을까? 수술로 고칠 수 없을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수정체의 탄성을 높이고 이 굴절력을 높이면은 노안을 극복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하는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모노비전입니다. 모노비전인데 한 눈은 멀리 보게끔 조절을 하고요. 한 눈은 가까이 보게끔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짝짝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컨택트 렌즈를 이렇게 짝짝이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눈은 멀리, 한 눈은 가까이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데를 볼 수 있도록 맞추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좀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경험적으로 10% 정도에서는 어지러움을 느끼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아예 시력 자체가 떨어진 분들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죠. 근데 기존에는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초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니면 가까이 하나만 딱 잘 보이지만은 요즘엔 다초점 인공 수정체 렌즈를 해가지고 빛을 여러 개 홈을 파가지고 빛이 막 분산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여러 군데 맺히면서 가까이, 중간, 먼 거리가 다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만든 특수한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을 교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노안, 라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각막, 이 눈의 투명한 각막을 갖다가 여러 군데 빛이 맺힐 수 있도록 다양한 곳을 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한 부분, 각막의 동그란 각막을 이 앞쪽이 각막인데요. 요 각막을 깎아가지고 모양을 다양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부분은 볼록하게 만들어서 근거리를 보게 하고 이 중간 부분은 중간거리, 끝은 원거리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각막을 여러 개의 모양으로 레이저로 해서 정밀하게 깎는 그런 방법들이 노안 라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지만은 생각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가지가 완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노비전 같은 경우는 짝짝이기 때문에 입체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빛을 여러 가지 갈래로 가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뭔가 흐리게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노안, 라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잘 깎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원래도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노안은 어떤 이유로 등장을 했고 어떤 원리일까요?
사실 제가 작년에 미국 안과학회 AA에 갔는데요. 그때 가보면은 비즈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스를 크게 놓고 약을 선전하던 이렇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큰 부스를 만들어 놓고 약을 선전할까 했었었는데요. 이 노안안약, 바로 노안안약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필로스타 이런 약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노안안약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안약을 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노안약은 대부분 동공을 좀 작게 만드는 어떤 그런 약들인데요. 이게 아주 새로운 신약은 아니고 원래 안과에서 이 필로칼핀이라고 해가지고 녹내장약으로 쓰고 있던 약의 성분인데 그 농도를 좀 희석해서 동공만 조금 더 수축을 많이 시키고 환자분들 약을 넣었을 때 저항감이 좋게 하고 다른 불편한 게 없도록 만든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그만큼 장기간 썼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원리는 이 필로칼핀이라는 성분 자체가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 심도를 좋게 해서 조리개를 작게 만들어서 이 가까운 거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안약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뷰티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동공을 작게 만드는 이 필로칼핀 안약을 보통 기존에 농약이 되는 2%를 쓰던 거를 1% 정도 반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처음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노화 안약이다 해서 만들었던 게 처음 출시가 뷰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농도를 더 작게 만든 클로이시아에서 더 농도를 낮게 만든 안약도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농도가 높다 보면 아무래도 동공이 더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빛이 많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동공을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근육을 갑자기 동공을 확 작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두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더 작게 만드는 약을 출시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뷰즈라는 것은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 필로칼핀 약을 넣으면은 동공도 작아지지만은 이 삼보체 근육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이 수정체를 좀 두꺼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수정체가 좀 두꺼워지면은 이 가까운 거는 좀 잘 보이는데 거꾸로 멀리 있는 게 좀 덜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분명히 가까운 거를 잘 보이게 하려고 약을 넣었는데 선생님 먼 것도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이 비즈라는 것은 오로지 동공에만 작용을 해서 동공을 작게 만들고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어떤 산모체 조절하고는 영 관계가 없이끔 만든 특수 안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클리딘이라는 성분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시력은 보존하되 근거리만 좀 더 특화돼서 잘 보이게끔 만든 약이 비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공 지름을 축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초점 심도를 늘려가지고 가까운 것들을 더 잘 보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정체를 다시 원래대로 말랑말랑하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약을 넣었을 때 어떤 눈에 초점 심도를 좋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잘 보게 하는 안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넣으면 되고요. 효과는 하루에 한 번 넣으면은 보통 한 1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9시 뭐 8시에 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 딱 넣으면은 일 끝날 때까지는 문제없이 가까운 게 잘 보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한 3줄 정도, 그러니까 3줄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가까운 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게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3줄 정도가 근거리가 시력이 나아졌다. 그리고 최대 효과는 한 10시간 갔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약, 비즈나 이런 필로스타나 이런 노안약들은 수정체를 근본적으로 젊은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안경, 렌즈를 끼면은 안 보이던 게 잘 보이는 것처럼 그 안약을 넣을 때만 눈 가까운 거를 잘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약물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렌즈 끼는 것처럼 렌즈를 그냥 안약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안 증상에 대한 우리가 돋보기 의존도를 줄여주는 안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돋보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거는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작은 글씨를 오래 정밀하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뭐 회계사분들이나 어떤 그런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두운 조명, 아까 말한 동공이 작아지면은 어두운 데서는 더 어두워지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이런 동공을 작게 하는 노안 안약보다는 안경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경을 끼기 싫어요. 끼기 싫고 뭐 가까이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뭐 운전도 했다가 가끔 가까이도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안약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이 비교적 짧은 경우나 아니면은 내가 안경을 끼기 싫어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안약들이 노안 안약들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안이 없는 제 젊은 사람이 20대인데요. 노안이 없는 경우에 제가 교수님 이 약을 넣으면 눈이 좋아지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대에는 수정체 조절력이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넣는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동공이 작아지면서 좀 어두워질 수 있고요, 시야가.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 동공을 억지로 작게 수축시키기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안 안약은요, 젊은 사람이 넣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노안이 이미 있어서 가까운 게 불편하신 분들한테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넣었을 때 따가운 아니면은 동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주변 시야가 조금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동공을 억지로 작게 만들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에서는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환자분들 처방해 주시면은 두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보통 한 뭐 2주, 3주 쉬시면은 대부분 좀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따갑다 이런 느낌들도요. 환자분들 보통은 처음에만 그렇더니 나중에 교수님 한 달 쓰니까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드문 합병증인데요. 매우 드물게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망막 열공, 망막 박리랑 관련이 있다.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요. 그 이제 원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쪽 눈 뒤쪽 요쪽에 있는 근육들이 선모체라는 근육입니다. 선모체라는 근육이 여기 있고요. 그 뒤에 그리고 이 유리체라고 해서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유리체라고 해서 요게 유리체가 딱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가 자꾸 수축을 하기 위해서 안약을 자꾸 넣는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유리체를 자꾸 왔다 갔다 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망막이 얇거나 망막이 약한 분들이 같이 어딘가 구멍이 더 생기는 것들을 이런 안약이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건 아니지만 드물게는 이제 망막 구멍, 망막 열공, 망막 박리랑도 일부 위험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는 고도 근심 분들은 좀 저희가 지양하고요. 그다음에 망막박리의 어떤 병력이 이미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고 처방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넣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을 넣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안 넣었을 때보다 더 나빠지거나 눈이 더 망가지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금단 현상이나 또 리바운드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교수님 뭐 10년, 20년 넣을 수 있을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필로카피라는 성분 자체가 오래전부터 안과에서는 농장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시판 중인 약들 자체 뭐 뷰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뭐 10년, 20년 장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하는 부위 자체가 뇌가 아니라 아니면 이제 홍채 괄약근이기 때문에 동공을 작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걸 써가지고 갑자기 뭐 뇌가 더 좋아지거나 가까운 게 잘 보이니까 뇌가 더 활발해진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용했을 때 다른 문제 없는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 환자분들도 노안약을 쓸 수 있을까요? 초기 백내장은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백내장이 진행돼서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아예 글씨가 안 보일 정도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멀리 가까이 다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백내장, 그래서 멀리는 잘 보이는데 약간 흐린 정도에는 노안 양약을 썼을 때 더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거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아예 굉장히 진행을 해서 멀리까지도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안약 자체만으로는 힘들고요. 그때는 수술을 하되 수술하면서 노안을 고치고 싶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초점 인공 수정체나 그런 걸로 노안을 같이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노안에 있어서 안경도 있고 그다음에 렌즈도 있고 수술도 있는데 노안 안약은 한 중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 이게 끼고 뭐 안경을 벗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고 좀 부담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수술을 하기에는 내가 아직 백내장도 없는데 수술은 좀 부담스럽고 백내장 올 때 수술하고 싶다. 이런 중간 정도 되는 경우들이 바로 노안 안약을 쓰기에 가장 적합하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안 안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역적이죠. 수술은 비가역적으로 한번 우리가 건드리면은 다시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은 안약은 썼다가 그냥 안 써버리면 다음 날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중에서도 노안을 교정하는 수술은
아직은 대표적으로 이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맺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수술을 할 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한 경우는 빛이 막 갈라지기 때문에 흐리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좀 번져 보인다,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초점 인공 수정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내가 과연 안약이 좋을지 안경이 좋을지 수술이 좋을지는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한 분들은 아직 백내장이 없고 그다음에 초기 노안이고 안경을 끼기 싫고 가까이를 장시간 막 보는 직업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안 안약이 안 좋은 케이스들은 고도 근시나 망막 방향이 이미 있었던 경우 아니면 망막 주변부에 열공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이미 심하든지 아니면은 뭐 황반 변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도 멀리 자체가 이미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써도 별로 득이 없는 분들 이런 경우도 별로 좋은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안 안약들은 지금도 막 개발 중기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수정체가 나이 들면서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탄성을 이제 잃는 그런 변화들을 막는 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UNR844라고 해서 이런 약물들이 렌즈를 부드럽게 하는 약물들이 시도가 되었지만은 아직 임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약들이 개발돼서 근본적인 좀 더 노안 치료에 우리가 다가갈 날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신경안과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노안 안약을 노안 환자들 말고 다른 경우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단안복시입니다. 단안복시. 한눈복시인데요. 복시는 한눈복시가 있고 양안복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양안복시는 말 그대로 물체가 둘러 보이는 게 복시인데 그 복시의 원인이 사시 때문에 그러니까 한눈을 앞을 보고 있는데 한눈을 안쪽을 보고 있고 이렇게 사시 때문에 생긴 양안복시입니다. 양눈에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양안복시란 말을 씁니다. 한눈복시 같은 경우 단안복시란 말을 쓰는데요. 그거는 얼라이먼트 문제가 아니라 그 눈 자체, 한눈 자체의 문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물체가 겹쳐 보이고 둘러 보이는데 한눈을 가리면 어느 쪽 눈을 가리든 물체가 한 개로 보인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얼라이먼트에 맞지 않는 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라이먼트가 맞아서 물체가 겹쳐 보이는데 한 눈을 가리면은 하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눈을 가려도 뭔가 하나로 잘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사시가 있구나. 난 양안복시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양안복시보다 단안복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구 표면이 건조하거나 난시가 있거나 그래서 뭔가 빛이 난반사가 일어나는 분들은 어느 쪽을 가려다 복시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단안복시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안약, 노안 안약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빛은 항상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빛이 이제 휘어집니다. 근데 빛이 밖에서부터 눈 안에 들어와서 카메라 필름까지 맺힐 때까지는 밖에 있는 각막, 수정체 많은 매질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야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과정에서 뭔가 혼탁이 있거나 매끄럽지 않으면은 빛이 퍼지게 되죠. 그게 바로 단안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 뒤에 있는 필름 여기 망막에 있고요. 이 앞쪽에 각막입니다. 각막인데 각막이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눈이 좀 건조해서 눈물이 매끄럽게 눈 전체를 다 덮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보시면은 빛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뭐 눈이 건조하거나 각막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빛이 잘못 다르게 꺾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물체가 둘러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안복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이 있으면은요, 이 수정체, 이 각막이고요, 수정체에도 이렇게 작은 혼탁이 있으면은 이 혼탁 때문에 빛이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또 다른 데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환자분이 두 개로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다 단안복시에 예라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피노를 딱 대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피노를 딱 대는 순간에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잘못 꺾어지는 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한 개로 보인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피놀 효과를 이용해서 단안복시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화 안약은 동공을 작게 만드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놀을 대면은 마치 주변부에 산란되는 빛이 차단되면서 초점이 하나로 딱 모이는 것처럼 단안복시 환자분들의 복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난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원추각막 아니면 라삭한 다음에 약간 빗번짐, 뭐 달무리가 있는 분들, 초기 백내장 이런 분들이
노화 한약을 넣어서 동공을 작게 하면은 초점 신도가 작아 이게 깊어지고 그다음에 주변부 산란되는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선명해졌다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었을 때 빛이 여러 군데로 막 꺾이는데 이 노화 한약을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동공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빛이 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수술한 다음에 겹쳐 보임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난시 때문에 좀 뭔가 흐리게 보인다, 겹쳐 보인다 이런 분들도 이 노화 한약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화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노를 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안과에서는 전 처방하기 전에 이렇게 피노를 대보고 환자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 피노를 대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피노를 대보고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좀 복시가 좀 좋아지시나 물어보시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신문지나 A4지 종에다가 볼펜으로 작은 구멍을 한두 개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가지고 이렇게 한눈을 대고 봤을 때 글씨가 뚜렷하게 잘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피놀에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노화 안약도 같은 원리로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망막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망막 질환은 카메라 필름 자체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필름은 정상인 상태에서 빛이 맺혀야지 하나로 보이는데 카메라 필름 자체가 이미 꼬불꼬불해 가지고 아무리 내가 빛을 주변부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요런 경우 여전히 구부러져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망막에 황반 변성이 있거나 망막에 이미 막 같은 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화 안약이 큰 도움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시신경 문제, 시신경 병증 때문에 녹내장이 굉장히 말기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신경 자체가 문제 있어서 신경 섬유가 별로 없으니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서 눈이 침침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생기는 어떤 양안 복시 이런 경우도 이 노화약을 넣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이나 또 프리즘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내가 한눈을 가려봤을 때 한눈을 가려봤을 때 내가 만약에 둘러보는 게 한 개로 딱 보인다 그러면은 양안 복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어느 쪽 눈을 가려도 여전히 물체가 겹쳐 보이고 둘러 보인다 이런 단안 복시일 경우에만 노화 안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번 뇌신경 마비 환자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3번 뇌신경은 눈꺼풀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을 위아래 안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신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번 뇌신경은 눈 말고도 눈 안쪽에 있는 동공을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3번 뇌신경 마비가 여러 가지 다쳐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뇌에 문제로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때 동공이 작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야간에 빛 번지기 때문에 눈이 부시고 초점이 안 맞고 불편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동공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이 노안 안약, 이 필로칼핀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3번 신경 마비는 동공이 커져 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눈 부시고 초점이 안 맞고 가까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는 또 쓰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졌다 말씀하신 것들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3번 신경 마비 자체가 이 노안 안약 자체가 이 3번 신경 마비를 좋게 해 가지고 근육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커진 동공을 작게 해서 생기는 어떤 빛 번짐을 좋아지게 하고 눈부심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긴장 동공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동공이 짝짝이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우연히 안과에 갔다가 선생님이 동공이 짝짝인데요. 얼른 대학병원 가보세요. 내지는 환자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까운 게 뭔가 좀 잘 안 보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한 20대 아직 노안이 오실 나이가 아닌 분들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뿌옇게 보여가지고 안과 가셨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오십니다. 아직 원인은 잘 모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아직 모르지만은 동공이 커진 다음에 이유 없이 커진 다음에 다시 작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저농도 필로칼핀이라는 노안 한약에 굉장히 동공이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석된 아주 저농도의 안약을 쓰면은 동공이 확 작아지면서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동공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가까이 볼 때 되게 안 보여서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눈부시거나 이런 걸로 불편하시는데 이 안약을 놓고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긴장 동공이나 동공 부등 짝짝이인 경우에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 안과 의사에 의해서 다른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걸 다 배제한 다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내가 동공이 짝짝이인데 원인이 뭘까요? 해서 다른 큰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그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번짐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게 좀 안 보이는 것도 좋아지게 하고 또 광과민증, 빛에 되게 예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상성, 그다음에 수술 후 산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쳐 가지고 동공을 작게 하는 동공 조임근이 망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동공을 작게 하는 홍채가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동공이 좀 잘 작아지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이제 백양 수술하고도 백양 수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불구하고 백양 수술 같은 어떤 그런 뭔가 외부의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동공이 커진 다음에 다시 잘 작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안약을 넣었을 때 동공이 작아지고 빛번짐이나 아니면은 겹쳐 보임, 광과민증, 빛이 예민한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제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답게 신인경성 조절 부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면은 우리가 말초 신경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손발도 저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땀 조절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데요. 또 오줌 이 소변을 놓을 때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자율신경병증, 다시 말해서 당뇨로 대변되는 어떤 말초 신경병증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눈도 이 수정체가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이 가까이 보고 할 때 수정 조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초점이 안 맞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안약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뇌손상 이후에 동공이 좀 잘 작아지지 않고 빛 번짐, 빛에 예민한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빛 번짐이나 아니면은 광과민증 이런 것들을 해소할 때 이 안약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부 이상 이후에는 이 조절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회복 기간 동안에 이런 안약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안정피로입니다. 안정피로는 가까이 볼 때 환자분 책을 읽을 때 눈이 굉장히 피로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안정피로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시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저는 굉장히 환자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환자분 중에서 네일 아트를 하신다고 해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 대여섯 시간 이상을 가까운 거리를 계속 쳐다보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분께 이제 노안 안경도 처방을 해 드렸는데 워낙 가까운 데를 집중해서 오래 보시니까 눈이 계속 피로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안경과 더해서 가까운 걸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노안 안약을 처방해 드렸더니 환자분이 훨씬 더 가까이 올 때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장시간에 아주 가까운 거리를 오랫동안 봐야 될 때 이제 안경도 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안경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동공을 또 작게 하는 그런 안약을 추가로 넣어준다면은 가까운 거를 볼 때의 광학적인 효과와 동공을 또 작게 하는 효과가 같이 더해져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볼 때 눈이 필요한 젊으신 분들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안약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노안 한약 또 이렇게 노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에 광과민증, 번져보임, 단안복시, 가까이 볼 때 눈이 필요한 안정피로 다양한 데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안약의 부작용이 간단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은 가벼운 두통이나 아니면은 따가움 이런 것들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공이 아무래도 작아지기 때문에 약간 빛이 눈에 좀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 시야가 좀 어둡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넣으실 때 미리 알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막이 약해서 이미 망막 박리가 있었다든지 고도 근시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요. 야간에 이 동공이 작아지면은 빛이 그만큼 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여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내장이 이미 굉장히 심해가지고 주변부 시야가 좀 좁아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녹내장이 진행되신 분들도 주급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안 안약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봤는데요. 노안 안약은 노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안과 질환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공이 커지는 3번 신경 마비나 동공 부등, 동공 짝짝이나 아니면은 다치거나 수술 후에 동공이 다시 작아지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머리를 다친 다음에 조절이 떨어져 가지고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빛번짐이 심하다, 단안복시 때문에 겹쳐 보인다, 불편하다 이런 경우 보통 저희가 가까운 단안복시인 경우에 안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하드렌즈를 껴서 각막을 눌러주는 치료를 많이 하셨습니다. 각막을 눌러주면 평평해지기 때문에 단한복식 겹쳐 보이는 게 좀 좋아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드렌즈를 눈을 누르다 보니까 렌즈를 안 끼던 분들이 갑자기 꼈을 경우에는 렌즈 때문에 눈이 아파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안약들, 축동제가 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정피로, 장시간 근거리를 보면서 눈이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도 그런 조절 피로를 좀 좋게 하는 데에도 이런 약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공을 작게 하는 이 이제 약들은 저희가 노안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 신경안과의 다른 다양한 질환에도 공학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장된 기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한복 치료는 불편하다. 그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장시간 정말 근거리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눈이 뭔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과 상의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봐도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한번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님, 저는 노안뿐 아니라 굉장히 초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안 안약이 도움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기인 경우에는 멀리가 잘 보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멀리도 잘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 권장이 되고요. 초기여서 멀리 보는 게 문제가 없고 가까이만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매만님, 노안 안약을 매일 평생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안 넣은 날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요?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가요? 하셨는데요. 노안 안약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제 필로스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안과에서 이 필로칼피라는 약은 장시간 동안 저희가 안정성이 검증이 된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시간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마다 아까 말씀하신 망막 박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고도 근시여서 망막 주변부에 변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안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눈 검사는 안과에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일 평생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마치 겨울철에 손 시려울 때 장갑을 끼는 거랑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날에는 장갑을 끼면 따뜻하겠죠. 근데 어떤 날에는 날이 덜 춥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는 장갑을 안 끼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 오늘은 근거리 작업이 많은 날이다. 그런 경우에는 안약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야외 뭐 제가 뭐 골프를 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날, 등산하는 날이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가까운 데 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에 약을 안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갑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에 끼고 춥지 않은 날에는 벗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끼면은 되는 거고요. 뭐 넣다 한다 해서 눈이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 넣는 날에는 원래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광님,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어릴 때 간헐성 외사시로 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요. 현재는 멀리 볼 때 팔프리즘에 내사시가 있고 양안에 3베이스하고 안경을 끼는데 흐려 보임이 많이 느낍니다. 앞전에는 이 프리즘을 꼈는데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물어보셨는데요. 그리고 가까이 볼 때는 작은 각도의 외사시도 있는데 사시가 다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둘 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러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분은 외사시로 수술했었고요. 지금 멀리 볼 때는 내사시가 좀 내사시 거꾸로 외사시가 과교정돼서 일부 내사시가 남았고요. 가까운 거 볼 때는 원래 눈이 모아져야 되는데 눈모음이 잘 안 돼가지고 눈모음 부족 외사시랍니다. 이런 형태를.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원거리 외사시와 근거리 눈모음 부족 원거리 내사시와 눈모음 부족 외사시가 같이 있는 그런 좀 어려운 형태의 사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종류의 좀 수술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후 봉합술이라고 해가지고 눈의 움직임을 특정 방향에서 좀 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안경을 껴가지고 원거리의 내사시를 프리즘으로 교정을 하고 근거리는 우리가 눈이 잘 모여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은요, 저도 가까운 거 쭉 보고 눈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모으는 힘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거리 내사시를 교정을 보통 하고 근거리는 눈모음 훈련을 계속해서 근거리 외사시를 최대한 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사식인데 기본적으로 원거리 외사시를 교정한 상태에서 눈모음 훈련을 강화시켜가지고 근거리 눈모음 부족 외사시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른 벚꽃잎 평소 건조한이 심해서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셨는데요. 노안 안약과 인공 눈물을 같이 써도 될까요?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환자분들께 노안 안약과 인공 눈물을 같이 쓰라고 일부러 권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안 안약을 쓰고서 어떤 분들은 눈이 따갑습니다. 아니면 좀 눈이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약을 희석하는 개념으로 해서 노안 안약을 넣으신 다음에 얼른 인공 눈물을 넣으시면은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좀 덜 불편할 겁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일부러 1% 필로칼핀인데 옛날에는 뭐 미국에서는 0.4%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안약을 넣고서 너무 효과가 좀 센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인공눈물 넣으시면은 희석된 농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오님, 안약을 넣으면 동공 크기가 변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거는 동공 크기가 변하는 그 원리 자체를 이용한 안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내가 넣었을 때 내가 생활 패턴 자체가 주로 야간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어두운 데 노출되는 경우에는 더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도 나한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패턴과 나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들은 내가 한번 눈을 열고 하면은 원래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과 달리 이런 노화 안약들은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서 나한테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약을 그만 쓰면은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환자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넣으면 원래도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제 리버서블한 거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써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팔프리즘 일광님 내사시가 있는 타입인데요. 타인이 볼 때 티가 나요. 요즘에 입에 오르내리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셨는데요.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팔프리즘은 잘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은 한 15프리즘까지도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외사시는 잘 티가 납니다. 근데 내사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팔프리즘 하더라도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는 게 몽고주름인데 이게 몽고주름이 꽤 심해가지고 눈 자체가 사시가 없어도 몰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도 이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 눈이 좀 몰려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한다면은 작은 내사시라도 조금 더 몰려 보일 수 있는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내사시를 교정할 수도 있고요. 몽고주름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앞팀을 같이 해가지고 외관상 좀 더 개선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본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점점 겹쳐서 보이는데, 안과에 갔더니 내사시가 조금 있대요. 며칠 전에 MR을 찍었는데요.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눈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주셨는데요. 일단은 내사시가, 후천 내사시가 있을 때, 머리에 문제가 있을 확률은 보통 이제 5% 내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95%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복시가 있으면 찍어보지만은 뇌에 문제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 5%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사시가 있어서 불편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즘 안경이나 아니면은 수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국소마 치료도 가능하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30분 내로도 교정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트엔 950님 눈이 뿌옇게 보여서 검진해서 뱅장기가 있다고 가리온이라는 약을 주시던데요. 한 방울 넣으면 눈이 따가워요. 인공눈물 안약도 넣으면 눈이 따가워요. 왜 그러니까요? 많이 썼을 때에도 부작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요. 뭐 가리온 이런 약들 자체가 보통 항산화제 이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자체가 있던 걸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고요. 백내장이 진행되는 속도를 조금 덜하게 늦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이 진행될 거를 우리가 80 정도 늦춘다. 항산화제를 통해서 노화를 조금 더디게 한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약이 내가 아프면서도 뭐 억지로만한 이렇게 막 늘릴 만한 가치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 자체가 워낙 또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막 너무 따가운데 이거를 막 억지로 넣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넣었을 때 불편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넣지 말고 계시다가 백내장이 진행이 돼서 불편하시면 오히려 수술하는 것들이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인공 눈물로 눈이 따가우신 경우에는 인공 눈물 성분을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히알루론산 눈물을 넣으신 분들은 좀 더 부드러운 그리고 카복시 계열의 눈물약을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종류 안약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베르베르님, 망막 점막이 있어도 노화 안약을 사용 괜찮을까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점막 때문에 내가 변형시가 있거나 예를 들어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보려면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암슬러 격자 치면은 바둑판처럼 막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서 이게 바둑판 같은 격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뭔가 문제 있으면은 망막 점막이 꽤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화 안약을 넣어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걸 넣는다고 해서 눈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초기 망막 점막 약간 있는 경우에는 노화 안약을 써도 근거리 개선 효과가 뚜렷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심한지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 쿠오창님, 안약 이름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참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특정 약품 말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노화 안약이 국내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칼핀이라는 성분 자체를 저농도로 해서 이 축동제 역할을 하는 약인데요. 이거를 노안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응증 외로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약들이 이제 필로스타른 약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라는 약은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정식 노안 안약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품목 허가를 받고 아마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에 들어온다 말이 있는데 이제 약값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값이 이제 한 달치에 10만 원 이상 15만 원 정도 그 이상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직 그 정식 노화 안약, 비즈란 약이나 다른 뷰티 이런 약들은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거 없기 때문에 만약에 써보고 싶으시면은요. 필로카핀을 저농도 해석한 약들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필로스타른 약이 나온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인공 눈물이 제일 프리미엄급은 어떤 것인가요? 주셨는데요. 인공 눈물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나한테 이제 맞고 안 맞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눈물은 굉장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카복시라는 약부터 해가지고 히알루론산이라는 약이 있고 히알루론산이라는 약도 농도가 0.1부터 0.18, 3, 0.3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농도가 높은 걸수록 눈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눈을 더 촉촉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게 넣었을 때 아무래도 눈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좀 끈끈한 맛이 있고 시야가 좀 더 오랫동안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물 연고도 있습니다. 눈물 연고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눈을 뜨고 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눈물 연고를 눈에 주무실 때 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제일 프리미엄이라기보다도 나한테 어떤 게 제일 맞는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 눈물을 써도 내가 불편하다 싶으면은 그 밖에도 뭐 디쿠아포솔이나 아니면은 뭐 사이클로스포린 여러 가지 좀 눈의 염증을 조절해 주는 약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써가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런 약들이 크게 눈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눈이 불편하다 해서 눈이 망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근에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노안 안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노안이라는 어떤 것인지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불편하다. 이게 노안이고 노안 자체가 눈이 나이가 먹어서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런 노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안약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노안 안약들은 동공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겹쳐 보임, 번져 보임, 눈부심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신경안과 증상들, 뭐 독서 피로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지식 가져가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